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보고할 때 부양가족이 차지하는 그 세금의 가장 그 혜택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해갖고 절세를 못한 부분, 또 잘못해서 부양가족으로 해갖고 나중에 국세청에 감사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정정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부양가족입니다. 내가 부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제 조건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양가족의 그 전제 조건은 나의 자녀, 그렇죠? 당연히 자녀라든가 식구가 부양가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친족, 영어로 relative, 친족들이 부양가족의 기본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 친자녀일 경우는 이제 뭐 형제, 자매, 뭐 입양 자녀 이런 분들이 이제 자녀로 이제 되고, 부양가족이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내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같이 두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아들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세금의 혜택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세금 보고할 때는 married filing separate로 세금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혹은 대학을 다녔을 경우에는 23세까지 부양가족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불구 판명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 부양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게 아니고 나이가 23살이 넘었는데 건전한데도 직장을 못 갖고 나한테 우리 같이 나하고 살고 있을 경우에 나한테 부양가족으로 물론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부양가족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라든가 친족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활비의 2분의 1은 분명히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즉 재정적으로 2분의 1 이상을 내가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의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 그 예외 조항으로서 멀티플 컨트랙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 넷이서 부모님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부양을 하고 있는데 그 그럼 부모님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할 거냐? 그거는 그 같이 돈을 내고 있는 자녀들이 합의하에서 뭐 첫째 형이 하십시오, 뭐 셋째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한 사람이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양가족이 이 무엇을 세금 보고할 때 어떤 그 혜택이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2017, 18년에 Tax Cut and Jobs Credit, Jobs Act 보면은 즉 우리가 흔히 트럼프 세법이라고 그러죠. 인적공제라는 건 뭐냐면 19세에 따라서 2017년까지는 4,050불씩 공제를 해주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 외에 자녀들에 대한 그 인적공제나 특혜들이 좀 그 대신에 상향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부양가족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만 같은 세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혼자일 경우에는 5만 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국세청 세금이 6,945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head of household, 즉 head of household라는 얘기는 싱글 페어런스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뭐 혼자 아직 나는 배우자가 없는데 내가 부양을 하고 있는 식구가 하나가 있다 했을 때 가장이 한국말로 하면 가장이죠. head of household. 그렇게 해갖고 했을 경우에는 만일 싱글일 경우에 5만 불에 대한 세금이 국세청 세금이 6,945불 나오지만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로 한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인적공제나 이런 것 말고
세율 자체가 5,731불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세율 자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부양가족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굉장한 절세,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자녀를 내가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몇 가지 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비입니다. 대학을 간다든가 이런 학비에 대해서 에듀케이션 크레딧이라 그래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컴이 저인컴자가 됐을 경우에 언드 인컴 크레딧이라 그래 갖고 저인컴에 대한 그 세금 보조 금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나하고 비슷하게 2만 불 세금 보고 했는데 나는 세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뭐 한 2천 불 리펀드 받는다. 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인컴자의 그 자녀가 있어서 그 언딩컴 크레딧이라는 것을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당연히 저세율이 되고 플러스 차일드 케어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일드 케어 크레딧이라는 건 뭐냐면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애프터 스쿨, 레귤러 스쿨 말고 애프터 스쿨을 보낼 경우에는 그 두 부부가 일을 하는 경우, 특히 일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두 사람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13세 이하의 자녀는 집에 혼자 놔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녀를 애프터스쿨로 보내서 직장이 끝날 때까지 케어하게 하는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차일드 케어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심플한데요. 17세 미만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무조건 1인당 2,000불씩 공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이게 내 자녀가 아니라서 다른 게 없을 경우에는 500불 정도의 디펜던트 크레딧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부양가족이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면은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혹시 내가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를 하면 더 세금이 더 유리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했을 때 100커플이 세금 보고 하는 부분 중에서 거의 96%, 97% 이상은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가 당연히 우세하고 유리합니다. 특별히 예외 조항은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극히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우자에 대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문제가 생기면 당신 세금은 당신이 책임지고 내 세금은 내가 책임진다.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는 잘 고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크레딧을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메리드 파일링 세퍼레이트보다는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가 거의 99%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자녀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데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내가 생활비의 반 이상을 대야 부양가족의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기숙사 올라가서 4년을 있는데 그럼 부양가족이 아니냐? 아닙니다. 학교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같이 사는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거주자가 돼야 됩니다. 즉 불체자나 서류 미비자로 있을 경우에는 세금 혜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언더인컴 크레딧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납세자 그러니까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없을 경우에는 텍스 아이디라도 일단 해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즉 서류 미비자에 상관없이 텍스 아이디를 받을 수가 있다면 텍스 아이디를 받아갖고 부양가족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세금 보고하는 것이 그 자녀가 나중에 또 어디 학교라든가 어디 증명을 낼 때도 유리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세금의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부양가족 중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자녀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수입이 있다든가. 한 가지 4,150불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부양가족이 4,150불 이상의 수입이 되면 그 사람은 독립납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학생인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자녀분이 그 세금 보고를 따로 하되 부모가 그 부양 혜택에 세금 혜택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어머니나 동생이나 이런 친족이 4,150불 넘으면 성인이 넘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독립납세자가 됩니다. 충분히 4,150불 갖고 세금 보고해서 본인이 모자른 세금을 내든가 낸 거 있으면 돌려받든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그냥 아르바이트 했고 여름방학 때 일을 해서 4,150불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독립납세자로 처리하기보다는 내한테 부양된 것이 부모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뭐 2,000불씩 혜택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그대로 클레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녀분은 부모 세금 보고에 같이 포함을 못합니다. 세금 보고라는 것은 부부가 세금 보고하는 거지 부양가족의 세금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가족세금 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모는 자식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고 단 자녀는 또 세금 보고를 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금을 빚졌는지 아니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지 그럴 때 따로 세금 보고를 하되 세금 보고할 때 Dependent of Another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즉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부양하고 있는 걸로 하되 나는 그 부양된 걸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기본 세금 혜택은 부모가 클레임하고 나는 그냥 내 거는 포기한다 하는 그런 식의 세금 보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또 부부가 혹시 이혼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통은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그 부부 중에서 한 분이 세금 보고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합의에 하에서 비록 내가 이혼해서 내가 자녀를 데리고 있더라도 상대편이 차일드 서포트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알레모니라든가 이런 것을 지불하면서 권리를 클레임할 수 있는 조건을 합의를 보신다면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는 분도 그 부분적으로 자녀를 클레임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할 때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세금 보고하든 자녀가 세금 보고하든 이름을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이름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운전면허증 바꿨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은 마이클 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셜 시큐리티에 있었던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바꾸기 전까지는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이름을 쓰셔야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분명히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있는 이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 그 담당 회계사님하고 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